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 유창종 변호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 유창종 변호사님은 말이죠, 194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말이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법학석사죠.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검사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서울 올림픽 때는 말이죠,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실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셨고요. 2000년도에 와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을 했습니다. 중수부장을 마치고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퇴직을 하신 후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의 회장을 이제 또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검와당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창종 변호사님은 말이죠, 선후배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유창종 변호사님의 SNS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주 놀라운 글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번에 말이죠, 이 유 변호사님은 이 공수처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 법원,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창종 변호사께서 밝히신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그 젊은이들이 뛰어들어간 불상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창종 변호사는 바로 석방을 해야 된다.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사실 탄핵이 남발이죠.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29번이나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종 변호사께서 그 글 내용을 중심을 보게 되면 말이죠, 법 집행은 감정, 국민 여론 볼 것 없이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한 법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중립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 변호사님은 말이죠,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에 알아서 긴 사람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겁이 나는 사람들, 쫌팽이들, 그런 쫌팽이 말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법 영웅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이죠, 조금 제 의견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 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 들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정성 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서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의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법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를 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영장을 발부해 준 것입니다. 변호사님 아주 예리하시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서부지방법원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 관할이 있고 따라서 수사 관할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31조는 이제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공수처는 말이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공수처는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지검으로 보냈느냐? 자기들이 내란죄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기소도 못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불법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 변호사님의 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 즉 기소권이 없는 사건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공수처법 26조 1항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26조 1항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 그러니까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구금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옳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유 변호사님 이렇게 이해갑니다. 공수처가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에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수처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관해서 철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 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 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타협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해서 말이죠, 공수처가 한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한 판사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디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사를 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의견을 드리면은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 맞단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오늘 서류를 선부받았잖아요. 오늘 회의를 해서 내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결정을 하면서 석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위 설명처럼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 구금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영웅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죠.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들 그리고 국회의 탄핵 남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공수처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신들도 잘못하면은 불법 구금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기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것은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못하는 것은 수사권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련 뭐 직권 남용을 하다가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불법 수사를 하고 구금을 한 그 사람들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들도 범법이 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불법 구금의 형사 책임을 지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 해드리면은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즉 수사를 범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영웅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리 검찰총장님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장님 그리고 담당 검사님 여러분들이 사법영웅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요. 국민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고 말이죠. 뭐 봐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내란죄를 범했더라도 이것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한 것도 불법이죠. 이 국격이 말이죠 다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돼 가고 말이죠 폭력범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찰 3,000명 동원해서 TV 생중계하고 대통령 잡으러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히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금 이제 10시 30분이 다 돼가는데요. 내일까지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